김성환 차장, 노은지 기자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삼성동 사저로 들어가는 모습 저희가 앞서서도 중계로 전해드리긴 했었는데 네. 현장 분위기 어땠습니까? 네, 현장 분위기는 굉장히 박근혜 전 대통령을 기다리고 있었던 네. 친박 단체들이죠. 태극기 네. 집회 참가자들이 한 800여 명 정도 모였던 것 네, 같습니다. 네. 정확하게 저희가 이렇게 숫자를 일일이 세어보진 않았지만 대략 한 네. 800여 명 정도 모인 것으로 보이고요. 네. 지금 화면에도 나오고 있지만 이른 오전부터 많이들 모여들었고요. 네, 대형 태극기부터 소형 태극기까지 태극기 물결도 보이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중간중간 성조기의 모습도 보였죠. 네. 자, 대통령이 7시 19분에 청와대를 출발해서 삼성동 사저에 지금 저렇게 도착한 시간은 7시 37분이었습니다. 7시 37분. 경호 차량이 호의를 받으면서 청와대를 나서서 삼성동에 도착을 했는데요. 네. 정확하게 걸린 시간은 18분이었습니다. 네. 18분 동안 청와대에서 삼성동으로 이제 향한 거고요. 삼성동 사저 앞에서는 저렇게 열렬한 환호를 받으면서 네. 그 삼성동 사저에는 친박계 의원들 그리고 전직 비서실장 등이 자리하고 있었는데요. 네. 일일이 좀 이야기도 나누고 하면서 이제 7분간 이야기를 나누고 사저 안으로 들어간 예, 그런 지금 모습이었습니다. 차량에서 나오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모습이 보이는데 예상 외로 상당히 밝은 표정을 보이고 있네요. 예. 일각의 예상은 그랬었죠. 아무래도 이제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파면당한 건 처음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예, 다소 좀 심각한 표정으로 삼성동 사저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겠느냐. 사실 그런 관측이 유력했었는데 네. 의외로 대통령은 차량에서 삼성동 사저에 도착했을 때 굉장히 좀 환하게 웃는 모습으로 이렇게 손까지 흔드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네. 상대적으로 굉장히 좀 여유 있는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가까이서 만났던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눈에 눈물이 좀 맺혀 있더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이렇게 뭔가 쫓기듯이 떠나오는 이런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네. 조금 좀 참담한 심정도 함께 느끼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예상이 그랬군요. 됩니다. 화면상으로는 저희가 확인하지 못한 모습이긴 했는데 네. 현장에서 박 전 대통령의 모습을 지켜봤던 사람들은 눈가에 눈물이 맺혔었던 걸 봤다 이렇게 전하기도 했었군요. 네. 당초 원래는 월요일에 나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었는데 오늘 갑자기 결정이 됐잖아요. 어떻게 결정된 겁니까? 원래는 오늘 이제 삼성동 사저의 어떤 공사가 마무리되면 내일 네. 오전이 유력하게 검토가 됐었는데 네. 일단 한광욱 비서실장 주재로 오후에 회의를 하면서 뭔가 결정이 된 것 같고요. 네. 사실 결심을 한 거는 박 전 대통령이라고 합니다. 본인을 둘러싸고 불법 점거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그리고 지금 청와대 공식 홈페이지에 아직도 현직 대통령으로 되어 있는 것을 두고 네. 일각에서 빨리 이걸 내려라 이런 식으로 비판이 나오고 자유 게시판 청와대 홈페이지 게시판에 보면 약간 욕설도 난무하듯이 그런 식으로 비난이 폭주를 했었거든요. 네. 그런 식의 여론을 조금 염두에 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사실은 저녁보다는 오전에 저녁은 사실 급히 나가는 이런 느낌이 들어서 좀 오전 네. 시간에 가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오후에 긴급하게 결정이 된 것으로 알려지고 그러니까 오늘 있습니다. 네. 저녁에 이제 대통령이 네. 사저로 향한 것을 두고 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내일이 13일 아니겠습니까? 네. 내일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 선고했던 이정미 헌재수장 권한대행이 임기를 마치고 나오는 날입니다. 그렇죠. 그날 공교롭게 동시에 같이 대통령이 사저로 향하는 모습이 아마 언론에 비춰지는 것을 피하려고 오늘 저녁에 좀 급하게 나온 것 아닌가 이런 해석도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럴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삼성동 사저로 들어가면서 본인이 직접 메시지를 내놓지는 않았지만 네. 임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을 통해서 전달한 메시지가 있었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게 주어진 대통령으로서의 소명을 끝까지 마무리하지 못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를 믿고 성원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안고 가겠습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믿고 있습니다. 네, 노은지 기자, 이 소명을 마무리하지 못해서 죄송하다라고 얘기는 하긴 했지만 네. 이 시간이 걸려도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이 메시지를 해석해야 됩니까? 이걸 명확하게 헌재의 선고, 헌재의 결정에 불복하겠다라고 보기는 그렇게 명확하게 얘기하기 좀 힘들 수도 있지만 네. 어쨌든 앞으로 법적 대응에 강력하게 대비를 해서 진실을 밝히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헌재 결정에 대해서 승복을 하라 이런 압박이 계속되고 있지만 탄핵 사유 중에 사실 뭐 법원, 검찰 그리고 특검에서 네. 혐의를 적용한 것과 좀 연관돼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뭔가 명확하게 승복 메시지를 냈을 때 이게 향후에 작용할 만한 좀 불리한 그런 국면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뭔가 헌재 선고에 대한 입장 같은 것들은 그 앞으로 변호인, 그 대리인단들과 함께 논의를 해서 내놓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 어쨌든 조금 전 예. 박 전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했던 민경욱 의원에 따르면 이 민경욱 의원이 박 전 대통령과 사저 안에서 대화를 나눌 때 박 전 대통령이 눈물이 뺨에 흐를 만큼 눈물을 흘렸다 이렇게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지자들 그리고 이제 특히 예전에 본인을 모셨던 전직 비서실장들이 모두 나왔거든요. 저도 그 앞에서 악수를 나눴던 전직 비서실장과 통화를 해봤는데 옛날에 자신을 보좌했던 사람들 얼굴을 보니까 조금 표정이 좀 이렇게 굳어지면서 눈물도 글썽글썽 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사실은 지금 생각한 것보다도 많은 인원이 모였습니다. 800명 네. 정도의 지지자가 모였는데 뭐 모든 국민 여론이 박 대통령의 탄핵을 찬성하는 뭐 그런 쪽으로 흘러가는 와중에 지지자들을 보니까 좀 울컥한 그런 게 아닌가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뭐 헌재 선고를 기다리면서 사실 관저 안에서 오랫동안 혼자 생활해 오지 않았습니까? 네. 오랜 그 심적 고통이 있었을 텐데 오랜만에 이제 밖으로 나와서 사저를 향하면서 저렇게 지금 화면에는 처음에는 웃는 여유 있는 모습을 보였지만 측근들을 만나자 아마 좀 감정이 울컥했던 것 아닌가 싶고요. 조금 네. 전에 민경욱 의원이 이제 그 삼성동 사저 대변인을 맡는다고 하죠. 네. 민경욱 의원이 말한 그 대통령의 메시지. 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믿고 있습니다. 아마 이 문장이 가장 방점을 좀 찍고 싶은데요. 네. 결국에 이 얘기는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자연인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검찰 수사에 대응해야 되는 입장 네, 아니겠습니까? 이 시각 그 삼성동 사저 모습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태극기를 흔들고 있는 지지자들의 모습 아직도 보이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지금 사저 안에 들어가 있지만 지지자들은 아직도 현장을 떠나지 않고 저렇게 태극기를 흔들고 있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그 발언은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네. 본인의 어떤 개인 수사를 염두에 둔 아마 전략적 발언이 아닌가 그렇게 네. 또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그 네. 말씀하신 대로 민경욱 의원이 앞으로 박 전 대통령의 대변인 역할을 한다는 것은 앞으로도 향후에 정치적 메시지를 내놓겠다 이런 의도로 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검찰 수사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받게 될 텐데 네. 이제 중간중간 어떤 이제 청와대의 참모진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민경욱 의원이 그 역할을 이제 자처하지 않을까 싶고요. 네.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오늘 이 메시지는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향후 검찰 수사에서 강력한 법적 투쟁을 예고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정치적 복권까지도 한번 좀 노려보겠다. 이런 좀 속내가 있어 보여서 앞으로 그런 역할을 민경욱 의원이 하지 않을까. 네. 네, 그러면 이제 앞으로 검찰 수사도 속도를 내게 될 텐데 청와대 압수수색도 좀 다시 할 수 있는 겁니까? 일단은 박 대통령이 있는 상황에서 좀 힘들어졌던 면이 있다면 지금 사실 그걸 거부할 명분이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하거든요. 네. 명확하게 조금 청와대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봐야겠지만 참모들 입장에서도 뭐 그 수사를 계속 거부하면서 뭔가 여론의 역풍을 많이 맞았었기 때문에 네. 필요한 것이 있다면 좀 응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저 개인적으로는 예측을 해봅니다. 하지만 뭐 검찰이 아직까지 명확하게 압수수색을 다시 뭐 시도를 하겠다 이렇게 한 건 아니어서 앞으로 뭐 어떻게 논의가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시간 지금 삼성동 사저 안에 실내 내부에 이제 불이 켜진 모습 이렇게 네. 조용한 모습이 보이고 있고 반면에도 바깥에서는 여전히 지지자들이 태극기를 흔들면서 환호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경찰들도 굉장히 많이 왔다고 해요. 지금 앞에 분위기가 굉장히 혼란스럽고 주변이 주택가와 뭐 지금 조용한 그런 그 동네였는데 지금 지지자들이 몰려오면서 굉장히 지금 혼란스러운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이공환 차장, 네. 저렇게 아직도 태극기를 흔들고 있는 지지자들의 모습 보이고 있는데 현장에서도 저희 취재진도 그렇고 전 언론사들의 취재진들이 이 태극기 지지자들로부터 그리 환영을 받지 못했다고 해요. 그 카메라 촬영을 하는 과정에서도 태극기로 카메라 화면을 가리기도 했다고 하고 네.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이 메시지를 내놓긴 했는데 이 박 전 대통령의 메시지가 태극기 민심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최재현 앵커가 이야기한 것처럼 사실 그게 좀 우려스러운 대목입니다. 네. 대통령이 오늘 헌재 결정을 깨끗이 승복하겠다라고 메시지를 내놓지 않았기 때문에 네.
당분간 아마도 삼성동 사저 앞에는 지금 보여지고 있는 저 모습이 계속 반복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태극기 그 집회 참가자들이 삼성동 사저를 계속 에워싸고 아마 시위가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요. 그렇게 된다면 혹시라도 또 탄핵을 찬성하는 또 이 집회 참가자들이 또 삼성동 사저의 모습을 드러내게 되면 양측 간 또 충돌도 일정 부분 예상이 되는 상황이어서 좀 이런 삼성동 사저 앞은 당분간 이 혼란스러움이 반복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박 전 대통령 아까 이제 도착 장면으로 다시 좀 얘기를 돌아가서 당초 우리가 좀 그 표정이 어두울 것이다. 물론 이렇게 들어가서 울기는 했지만 표정이 좀 어두울 것이다 했잖아요. 근데 차 안에서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고 들어가기 전에도 사실은 국민 여러분께는 직접적으로 말은 하지 않았지만 지지자들을 향해서는 굉장히 밝게 손을 흔들고 어떤 메시지를 주려고 그랬을까요? 일단은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 플랜카드를 받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박 전 대통령이 지나는 자리에 좀 볼 수 있게 크게 플랜카드 현수막에 걸렸다고 하는데 뭐 여전히 우리 대통령님 이런 문구들이 좀 포함이 돼 있다고 해요. 그런 식으로 지금 사실은 이제 박 전 대통령이 예전에 직무정지 상태일 때도 뭐 이게 한 보수 농객과의 인터뷰에서 태극기 집회 사람들을 향해서 뭐 이 추운데도 나오는 걸 보면 가슴이 미어진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일단 자신을 응원하면서 태극기를 들고 나온 지지자들을 보면서는 좀 인사를 해줄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느꼈을 것 같고요. 사실은 그 점에서 좀 아쉬운 것도 있는 건데 대국민 메시지, 그러니까 자신을 지지하던 지지하지 않던 모든 국민을 통합할 만한 메시지를 내주길 기대했었는데 어쨌든 자신을 지지하러 몰려든 사람을 향해서만 손을 흔들고 미소를 띈 모습을 보이고 정돈된 메시지만 그것도 본인이 직접이 아니라 민경욱 전 대변인을 통해서 내놨다는 것도 좀 아쉬운 대목입니다. 노은지 기자가 설명을 했지만 조금 더 덧붙여 설명을 하자면 사실 1974년에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인해서 닉슨 대통령이 퇴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사실 그 닉슨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그 연설은 지금까지도 두고두고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는 명문장으로 지금 기억되고 있습니다. 국익은 개인의 이익보다 우선해야 한다. 이런 연설을 해서 많은 사람들의 좀 마음을 움직였는데 그것과 지금 비교해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오늘 메시지는 좀 다른 좀 상반된 것 아닌가, 많은 좀 교훈을 남겨주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두 분 말씀은 잠시 뒤에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